그럼 이제 해볼 거는 좀 새로운 건데, 좀 배우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깊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DHCP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자, 얘는 뭐냐면, 다이나믹 호스트 컨피규레이션 프로토콜의 약자예요. 자, 그러면 이 다이나믹부터 한번 직역을 해볼게요. 자, 다이나믹은 뭘까요? 동적인 이라는 뜻이죠. 호스트는 뭐 지금까지 사용했던 뭐 호스트 이름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컨피규레이션, 얘는 뭐 IF, CFG 이런 거 할 때 봤죠? 여기서 CFG가 컨피규레이션입니다. 얘는 설정이에요. 설정. 그 다음에 프로토콜은 뭘까요? 그냥 규약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동적 할당에 대한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동적 할당이라는 거를 좀 알기 쉽게 써보자면 자동 IP 부여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사용 중인 뭐 휴대폰이 있습니다. 핸드폰이 있는데 이 핸드폰은 뭐 와이파이에 연결하거나 뭐 셀룰러 있죠? 뭐 모바일 데이터, 그러면 이제 인터넷 사용 가능하죠. 여기에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와이파이를 연결했다고 가정할게요. 집에서 와이파이 연결해서 쓸 때랑 카페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쓸 때, 또는 친구 집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쓴다면 이것도 카페 뭐야, 왜 입력이 안 되지? 카페 되네. 친구 집, 그리고 또 어디였죠? 집. 이렇게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쓸 때랑 좀 이런 과정에서 이 핸드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핸드폰 입장에서는 계속 바뀌는 거죠. 인터넷 연결 상태가. 그렇죠? IP가 변해요. IP가 계속 변합니다. 이 IP는 그러면 고정되어 있지 않죠? 사용하는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 IP가 변해요. 이게 DHCP예요. 뭐 따로 설정하거나 뭐 어떻게 IP를 주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각 환경에 맞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IP를 만들어서 준다 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자동 IP가 있다는 거는 수동 IP도 있다는 거죠. 수동 IP, 얘가 IP를 고정해서 쓰는 방식입니다. 좀 간단하게 말하는 거고요. 좀 깊게 들어가기에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따로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나는 좀 더 심층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구글링 하거나 유튜브에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우선 지금은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인터넷을 쓸 때 우리는 IP를 부여받는데 자동 IP 부여 방식이 있고 수동 IP 부여 방식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DHCP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부여받는다. IP를 부여받기 위해서 요청하거나 뭔가를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 점을 말하자면 전 세계에서 IP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IP4, IP6 이것도 뭐 깊이 알 필요는 없는데 IP4만 알고 있어도 돼요. 그래서 IP4는 뭐냐면 여기서 IP 컨피그 있죠? 그래서 IP 컨피그 해보면은 나오는 결과 보면은 IP4 주소 이런 거 보이죠? 이런 겁니다. 여기서 IP4가 얘예요. 그러면 이 IPv4의 경우는 한계가 어디까지냐면 이렇게 요게 한계입니다. 여기까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경우의 수가 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세계 인구수를 고려하면은 부족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뭐 태블릿 PC, 뭐 이런 휴대용 기기 있죠? 아니면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니까. 그리고 핸드폰의 경우는 좀 모든 사람이 인당 한 개씩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업무용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한 사람당 쓰는 기기가 최소 4대라면 전 세계 인구가 몇십억이죠? 80? 80억 맞나? 아무튼 이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이런 경우의 수보다 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다 고정 IP로 썼는데 이렇게 해도 이 경우의 수보다 커지니까 여기로 수용할 수 없으니까 IP6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근데도 이거로도 모자라니까 DHCP라는 게 나온 거고. 그래서 이 DHCP라는 걸 썼을 때 이점이 뭐냐면 누군가가 인터넷을 쓰고 있을 거고 같은 시간 동안에 안 쓰는 사람도 있을 거겠죠? 그렇다면 안 쓰고 있는 사람의 IP는 낭비되고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역에 맞게 잘 끌어 모아서 뭐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가능하게 하는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지금 사용 중인 PC에서도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은 윈도우 키 누르고요. 여기에다가 네트워크 및 인터넷? 였나? 네트워크 및 인터넷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 좀 찾아볼게요. 여기서 그래서 찾아보시면 이더넷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더넷. 그래서 여기서 이쪽쯤인가? 어댑터 여기서는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없는데 이거 말고 여기로 들어가 보면 이더넷 있죠? 여기서 우클릭하고 속성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 IPv4라고 있습니다. 이거 누르고 속성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 IP 주소 사용 돼 있는 거 뭐냐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고정이 아니라면 여기에 자동으로 받는 걸로 돼 있을 거고 고정돼 있으면은 뭐 인터넷 연결할 때 이 정해진 IP를 부여받게 되겠죠. 정해놨으니까. 이게 수동 IP예요. 수동 IP.
수동 IP인데 뭐 여기 보면 주소 있고 서브넷 마스크 있고 뭐 게이트웨이 기본 게이트웨이 있어요. 이런 거 다 설정해야 됩니다. 수동 IP를 쓰려면. 근데 자동 IP를 쓰겠다고 하면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그때그때 맞게 줍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고요. 실제로 이런 개념이 윈도우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OS의 부분이 아니라 네트워크 쪽이에요. 네트워크. 그래서 여러분들 또 집에서 해보면 이런 개념이 윈도우에서도 적용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 PC에도 이런 설정이 다 적용되어 있을 거예요. 자동인지 고정인지. 전에 네트워크 상태에서 봤던 이 IP 밑에 있는 서브넷 마스크 있죠. 얘는 어느 정도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는 뭐냐? 이것도 리눅스에서 한번 확인해보죠. 자, 랜카드 보시면 24라고 돼 있어요. 얘가 서브넷 마스크입니다. 이게 서브넷 마스크인데 IP랑 항상 세트이고 얘는 24라고 돼 있죠. 24. 서브넷 마스크의 개념적인 부분은 쉬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넷 마스크의 개념적인 부분을 일단 간단하게 말하자면 IP 대역을 나누는 단위예요. 우리가 확인했을 때는 24가 있었죠.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는 총 32비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는 24였죠.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이게 24비트예요. 24비트가 아니라 24예요. 그냥 간단하게 1이 24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총 32비트라고 했으니까 32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환산한 게 있는데 알아야 하는 거는 요게 8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8이에요. 8. 그래서 이거를 전부 10진수로 바꾸면 다시 이거는 0으로 돌리고 얘를 10진수로 바꾼다. 그러면 255.255.255.0이에요. 이거는 2진수로 나타낸 거고요. 이거는 10진수. 그러면 이거 아는 모양이죠? 우리가 아까 봤던 모양인데 25 여기는 뭐 0으로 돼 있는데 여기도 25라고 써져 있다고 보면 똑같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라면 여기는 0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더 자세한 환산 과정은 지금 몰라도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 정도는 알아야 돼요. 비트가 클수록 네트워크를 더 작은 단위로 나눈다. 비트가 클수록 서브넷 마스크가 IP 대역을 나누는 단위라고 했죠. 이 단위 안에서 서브넷 마스크가 나눌 수 있는 단위를 지정한 겁니다. 이 단위 안에서 IP를 건들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비트가 크다, 뭐 1이 많다, 그러면 더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반대, 일단은 이거 반대는
비트가 작을수록 네트워크를 더 큰 단위로 나눈다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언급한 이 IP 대역 있죠? IP 대역이라는 거는 좀 구글에 IP 대역이라고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IP 대역. IP 대역을 나눈 그 단위가 서브넷 마스크인 건데, 그냥 이거 보면서 그렇구나 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IP를 변경해 볼 건데, 그때 서브넷 마스크 있죠? 그거를 명시해주면 됩니다. 우리는 뭐 24비트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그냥 깊게 개념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만 알아도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서브넷 마스크는 뭐고, 뭐 기본 게이트웨이는 뭐고, 이런 걸 알아야 되니까 정리한 거고. 그러면 이번에는 게이트웨이. 자,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왜 알아야 되냐면, 아까 네트워크 상태 보여드렸을 때, 뭐 IP, 뭐 서브넷 마스크, 뭐 게이트웨이 세 가지 있었죠? 수동으로 설정하려면 이거 세 개 설정해줘야 되니까 알아야 돼요. 게이트웨이는 뭐냐면, 요게 집이라고 하겠습니다. 집. 그리고 집안에 컴퓨터가 있다고 할게요. 데스크탑. 뭐 컴퓨터가 한 대가 아니라 뭐 2대 이상 있다고 가정하면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리고 핸드폰도 있다고 할게요. 핸드폰. 핸드폰도 그냥 뭐 기기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기들이 인터넷을 쓰려고 하면은 필요한 게 뭐죠? 무선 인터넷 연결하려면 공유기가 있어야 되죠. 공유기. 여기다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공유기를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컴퓨터가 됐든 뭐 스마트폰이 됐든 기기 입장에서 봤을 때 해당 기기가 가지고 있는 상위 네트워크는 누구일까요? 뭐 얘한테 상위 네트워크는 뭘까요? 공유기죠? 이게 디폴트 게이트웨이예요. 공유기가 가진 IP가 디폴트 게이트웨이의 I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할 때 공유기를 타고 공유기를 통해서 인터넷을 타고 나가는데 그때 통과하는 출입구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볼게요. 내가 집에 있었는데 친구를 만나야 되는 상황이면은 일단 현관문에서 나가야 되죠. 여기가 현관문이라고 하면은 집에서 나가야 되죠. 나갈 때 문 열고 나가죠. 이게 게이트웨이입니다. 밖에 있는 거랑 뭘 하려면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갈 때 출입구가 얘네들 사이에서는 공유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가지 않고 친구가 뭐 다른 방에 있는 상황이라고 할게요. 친구가 다른 방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집 밖에 나갈 필요 있나요? 없죠? 이렇게 묶여있는 집, 얘가 서브넷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자, 게이트웨이는 자신을
자신을 관리하는 상위 네트워크 밖으로 나가는 출입구다. 자, 그리고 이제 DNS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인터넷에서 내가 뭐 네이버에 접속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입력하죠. 이렇게 입력하면은 뭐 네이버가 나오고요. 그리고 뭐 네이버의 IP는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 이게 실존하는 IP. 우리가 그 NS 룩업으로 찾아낸 네이버의 IP. 이걸 입력하고 그 뒤에다가 뭐 포트 번호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입력한 다음에 접속까지 해봤죠. 그래서 이런 도메인을 입력하면 해당 IP를 찾아가서 접속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메인에 해당 IP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 그럼 못 써요, 이거.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집에 음식을 시켜요. 주문하는데 배달앱이 없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그때는 전화번호부를 찾아야 되죠. 그러면 전화번호부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할게요. 이 찾은 번호로 음식점에다 전화를 해야 주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상황에 맞는 것끼리 연결을 해보자면은 이런 도메인을 입력했는데 IP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전화번호부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DNS는 일종의 전화번호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도메인을 쳤을 때 어디를 찾아갈 건지 누군가는 알고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전화번호부를 가지고 있어야 그 요청한 곳으로 보내줄 수 있는데 그 전화번호가 DNS다. 그리고 실제로 국내에서 운영 중인 DNS 서버가 있어요. 아마 이거는 IP가 168에 126에 63.1 이거랑 2였던 것 같은데 이거 두 개예요. 국내에 운영하는 거. 얘네들은 KT가 관리하는 DNS 서버입니다. 이거 말고도 있어요. 8.8.8.8 그리고 8.8.4.4 이거 두 개는 구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DNS 서버예요. 뭐 이거랑 이거 두 개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뭘 쓰든 상관없고요. 수동 IP로 하려면 써야 된다는 점. 전화번호부에 등록을 해놔야 뭔가를 입력하고 들어갈 때 알아서 세팅해줍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부를 넣을 건데 그때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뭔가 싶다. 그러면 구글에다 검색하면 돼요. 이것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건 그냥 교양 정도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네. 그러면 지금 DHCP 자동 IP 부여받는 방식 했고요. 이걸 수동으로 바꾸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서브넷 마스크. 서브넷 마스크. 서브넷 마스크 알아봤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도 알아봤고요. 뭐 깊게 알아두면 좋지만 뭐 그렇지 않다고 해서 뭐 리눅스를 못 쓰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되고요. 깊게 알면은 뭐 네트워크나 서버 관리 차원에서 더 좋은 거니까 그쪽으로 관심이 있다. 그러면 깊게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DNS라는 것도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10.0.2.15라고 되어 있는 거를 다른 거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바꾸기 전에 수동 IP 설정 방법을 좀 수업 페이지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